자, 이제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말이에요. 그거 말고, 그건 이제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 문제를 얘기해 봅시다, 우리. 내년 시험이 언제 있냐면요. 항상 우리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있어요. 그러니까 달력을 보니까 10월 28일 날 시험을 보겠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서부터 말이죠. 내년 10월 28일까지 2017년 10월 28일까지 며칠 남았을까요?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0월 28일까지 며칠이나 남았을까요? 네, 332일 남았습니다. 332일이요. 많이 남았을까요? 적게 남았을까요? 네, 적게 남은 거예요.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6과목이에요. 양이 많아요. 양이. 응?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절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응?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효율적으로 해야 돼. 효율적으로. 근데 이 효율적으로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맹자 어머니가 왜 이사를 3번 다녔어요? 응?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3번 다닌 이유가 뭐예요? 애 교육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우리가 뭘 하냐면 그럼 금액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분은 그냥 혼자 집에서 해도 돼. 다 알아서 하는데 뭐하러 나와서 하냐고. 그건 아니야. 아니고 이렇게 배우러 나왔을 때는 일단은 선생이 중요해요. 선생이. 어떤 선생을 만나서 수업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 선생이 중요하다니까요. 선생이. 그러니까 이래요. 어떤 사람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10% 정도 돼요.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어떻게든 합격을 해요. 응? 근데 나머지 80%에서 90%는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돼요. 달라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격 시스템이 있어요. 학원마다 자기네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합격을 시킨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과정이 있다고요. 응? 이게 중요한데 근데 학원 수강하시는 분들 대부분 뭘 기준으로 하느냐? 얼마냐? 응? 금액이 얼마냐?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응? 금액만 얘기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거는 진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공부 기간이 길어져요. 그럼요. 결국은 금액도 많이 쓰게 돼 있어. 돈도 결국은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응? 보니까 학원은 이렇더라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삼모사? 조삼모사. 이게 조삼모사야. 내가 잘 몰랐다가 학원을 해보니까 느낀 건데 학원을 다니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출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먼저 많이 받느냐 뒤에 가서 많이 받느냐 이 차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호해요? 처음에 싼 걸 선호하잖아. 그렇죠? 그럼 결국은요 나중에 그 돈 다 내게 돼 있다니까. 작년에 이제 작년이라 그래야지 올해도 그렇고 작년 올해 유행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책만 사면 동영상 공짜다 이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책만 사면 동영상이 다 공짜인데 그렇죠? 그런데 책을 1년 내내 사야 돼. 그래서 책을 사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거야. 그럼요. 그냥 동영상 하면 책 주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동영상 하면 책을 줘요. 그거하고 똑같더라고. 오히려 금액이 더 많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책을 사면 동영상 공짜라니까 책 처음에 뭐예요? 2만 원, 3만 원 내면 열어주잖아요. 2만 원, 3만 원이야. 그렇죠? 근데 동영상은요. 처음에 7, 80만 원을 내야지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나중에 들어갈 책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앞에 금액이 적으니까 그걸 선호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금액이 더 많이 나가더라고. 똑같아. 어차피 쓸 돈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3개를 주느냐, 아침에 4개를 주느냐. 아침에 4개를 주면 일단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선호하는데 아니라고. 어차피 마찬가지야. 7개 주는 건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이냐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어떤 시스템이냐가 중요해. 응? 내가 이 원장하고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엮여서 응? 그러다 다시 또 여기로 오게 됐는데 응? 왔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합격 많이 시켜서 내 보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올해는 없었어요 여기. 근데 작년에 내가 여기 강의를 했어요. 작년에 여기 강의에서 합격을 많이 시켰어. 또 1차만 합격시킨 사람도 많아. 응?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오늘 지금 막 연락이 와요. 응? 그래서 붙었다고 뭐 연락 오는 사람도 있고 연락 없는 거는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요. 나는 안 물어보죠.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을 안 하고. 그러면요. 그건 떨어진 거야. 자꾸 괴롭힐 필요 없어. 그냥 안 오면 떨어진 거야. 오면 붙은 거고. 응? 332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자, 많이 남은 거 아니니까 우리 효율적으로 해봅시다. 일단 아까 뭐 얘기했냐면 체계 얘기했어요. 체계. 자, 체계. 체계가 전부 아까 3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체계를 전부 4개만 알면 돼. 아이, 이거 많지도 않은데 뭐. 그리고 내용이 뭐 많긴 하나. 자, 제일 첫 번째 뭐였어요?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제일 먼저 쓴 이유가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두 번째가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이게 우리 조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 키워드가 있으면 뭐가 있다? 결론이 있다. 이건 판례였어요. 자, 이 체계를 하셨으니까 이제 체계 하나만 더 하십시다. 하나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하는 게 민법이란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는 게 법률 관계 한다 그랬어요. 법률 관계. 법하고 도덕이 다른 점이 법은요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도덕은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법에 의해서 주어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 그런다.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다. 법률 관계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하는 게 이거라고요. 권리 의무 관계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로 얘기하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줄을 거놓고 갑하고 병하고 뭐 했어요? 줄을 거놨어요. 이렇게 줄이 거져 있다는 얘기는 법률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법률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갑은요 을한테 뭐 해달라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을은 갑한테 뭘 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갑하고 병도 줄이 거져 있다는 얘기는 법률 관계가 있죠. 근데 을하고 병은 줄 걷어요 안 걷어요? 안 걷으니까 법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뭐 해달라 그럴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을이 병한테 10,000원만 달래요. 10,000원만 달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씩 추가된대요. 뭐 하는 거예요? 삥 뜯는 거예요. 응? 얘가 얘한테 10,000원 달라 그럴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줄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 지금 뭐라 그래?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씩 추가된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갈 치고 있잖아 지금. 그걸 공갈이라 그래. 응? 재산적 피해가 생기면 그게 공갈이고요. 만약에 안 주면 뭐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이게 협박이 되는 거예요. 협박이. 지금 공갈 치고 있는 거예요. 공갈.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기업회장한테 돈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기업회장한테 돈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 지가 그럴 권리 의무가 있냐고. 그럼 재벌 회장은 대통령한테 돈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법률 관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 달라 그럴 권리 없잖아. 근데 돈 달라 그랬잖아. 안 주면요. 불이익을 준다며. 그 다음에 너 회장에서 나가라. 그렇게 간섭할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평생 동안 한 번도 사심을 추구한 적이 없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없어. 그러면 권리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건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률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당연히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법률 관계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번째 책이에요.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뭐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법률 효과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법률 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니까 이 권리가 생길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고 권리가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고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팍 줄여서 권리 변동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권리 변동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건에 해당해야 돼. 요건이 딱 두 개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갑하고 을이 줄이 거져야죠. 줄이 거진다는 얘기는 요건에 해당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요?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 요건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률 행위 그러면 말이 어려워요. 응?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로 바꾸냐? 법률 행위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무조건 매매 계약이에요. 법률 행위라고 나오면 뭐라고요? 매매 계약이요. 자, 매매 계약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하는 게 매매인데, 자, 매매가 뭐 하는 거예요? 매매가 뭐 하는 거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매매가 뭐 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매도 매수한다 그래요. 그럼 매도 매수하는 게 뭐냐? 자, 아까 우리 봤었던 불법행위 있었던 지난번 받았던 프린트 4페이지에 보면 563조 또 조문 나와요. 563조 매매의의 아래쪽에 있죠. 매매가 뭐 하는 거지 나와 있죠. 그렇죠? 당사자 일방이 뭐 한대요? 재산권 이전할 걸 약정했다고 나오죠. 내가 너한테 소유권, 재산권을 너한테 이전해 줄게 약정했죠. 약속했죠.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 매도. 재산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한 게 매도.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 했대요? 대금 지급할 걸 약정했대죠.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한 거 그게 매수. 됐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뭐 하는 거예요? 매도, 매수하는 거다. 자, 여기요. 이 갑이 을한테 말이에요. 자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매도하겠다고 먼저 뭘 했냐면요. 청약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우리 아파트 청약하잖아요. 그렇죠? 청약을 했더니 을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살게. 대금 지급해 줄게. 매수할게. 뭐 했어요? 승낙했어요. 청약 승낙을 해서 그래서요.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요. 그래서 줄이 거진 거야. 자, 매매 계약은 뭐예요?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 요건이잖아요. 자, 법률 요건에 해당했으니까 이제 뭐가 발생해야 돼? 법률 효과가 발생해야죠. 법률 효과가 어떻게 발생했냐면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어요? 매도하겠다? 뭔 소리야 매도?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얘는요. 얘한테 재산권 이전해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생기냐면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한다고요. 을은 갑한테 재산권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청구권이 뭐냐면 채권이에요. 재산권 이전 청구권, 채권이 발생을 했다고요, 지금. 응? 왜?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으니까? 매도한다 그랬으니까. 매도가 뭐니까? 재산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럼 을은 뭐라 그랬어요? 을은 갑한테 매수한다 그랬잖아요. 매수가 뭐예요?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뭐가 생겨요? 대금 지급해 줘.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는 거지. 응?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긴다 이거. 여기요. 권리가 발생했죠. 여기 권리가 발생했죠. 권리 변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어떻게 일어났어요? 매도, 매수 뭐 한 대로? 말한 대로. 의사 표시한 대로. 요 매도, 청약, 매수, 승낙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의사 표시라 그래요. 의사 표시가 뭐예요? 말한 대로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했어요? 네, 의사 표시한 대로. 말한 대로 법률효과 발생했어요. 지들이 원한 대로 했다고 원한 대로. 됐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 더요. 두 번째 뭐가 있냐?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불법행위요. 아까도 보셨잖아. 그 밑에 불법행위 또 나오잖아요. 응? 아까 불법행위 뭐 얘기했냐면요. 이 갑이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얘를 치었어. 그럼 뭐가 돼요? 불법행위 요건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손해를 가한 자는 얘한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얘한테 손해를 배상해 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럼 얘는 뭐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지. 그러니까 둘이 뭐가 있어요? 권리가 생겼잖아. 법리,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요. 줄이 거지는 거죠. 뭐에 의해서? 750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했어요? 750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피해자는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법률 규정에 정한 대로 법률효과 발생했다고요. 만약에 법률 규정에서 비용을 상환해야 된다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뭐래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말 그대로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했어요? 네,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 규정은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 발생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요. 성질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법률효과 발생하는 게 틀리니까 다르죠. 그럼 이 규정은 여기 적용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 규정은 여기 적용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법률행위란 나라가 있어요. 법률 규정이란 나라가 있어요. 그럼 나라가 다르니까 법도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 나라 법은요. 이 법률 규정에 적용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뭘로 나누는 거예요? 민법은?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 이제 네 번째 체계야. 여기 1번 요건 효과, 2번 원칙 예외, 3번 키워드 결론 했죠? 네 번째가 이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하는 게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잖아요. 권리 의무 관계는요.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효과가 뭐예요? 권리 변동이라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요건이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 있다. 딱 두 개야. 이게 기본 틀이라고요. 그런데 법률 행위는 어떻게 법률 효과 발생한다? 말한 대로, 의사 표시한 대로. 그런데 법률 규정은요.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정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한다 이거예요. 됩니까? 됐어요? 자, 이제 오늘 받은 프린트 한번 보세요. 오늘 받은 프린트 보면 이제 달라질 겁니다. 다시. 오늘 받은 프린트 보시면 그러면 자, 민법 총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일 먼저 뭐 나와요? 제일 먼저 통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민법 총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뭐 있어요? 두 번째 권리의 주체라고 돼 있죠. 아, 그 그림 보시면 돼, 그림. 그렇죠? 세 번째 뭐 있어요? 주체했으니까 객체했죠. 그렇죠? 네 번째 뭐 있어요? 권리 변동이라고 돼 있죠. 권리 변동이 뭐예요?
권리 변동이 금방 하신 법률 효과입니다. 그렇죠? 그럼 법률 효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 요건이 있어야죠. 거기 밑에 뭐 써 있어요? 법률 행위 써 있죠. 법률 요건이죠. 그렇죠? 기간은 그냥 용어만 알면 돼요. 기간은 여기요. 우리 했어. 그것 때문에. 오늘서부터요. 시험 볼 때까지 며칠 남았다고요? 332일 남았죠. 그게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내년도 10월 28일까지 이 사이 그게 며칠? 332일. 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332일 남았다. 그게 기간이라고. 이건 용어니까 큰 의미 없어. 응?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소묘의쇼 나오죠. 그렇죠? 그럼 소묘의쇼는 뭘까요? 소묘의쇼는 뭘까요? 법률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까요?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법률 규정이죠. 아니, 그 위에 권리 변동이 법률 효과잖아. 그럼 효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 요건에 먼저 법률행위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기간은 의미 없다니까. 그러니까 법률행위 아닌 건 다 뭐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소묘의쇼는 법률 규정이라고요. 그렇죠? 소묘의쇼가 뭐라 그랬어요? 소묘의쇼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요. 권리가 있는데 행사를 안 한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그게 소묘의쇼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술집 외상값 채권의 소묘의쇼는 1년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외상술을 먹고 1년만 잘 도망 다니면 그 돈 안 갚아도 된다. 왜? 외상값 채권이 소묘의쇼 걸려서 뭐 했으니까? 소멸했으니까. 됩니까? 자, 그런데 내일이면 1년이 되는 날이다 이거예요. 오늘만 잘 도망 다니면 되는데 오늘 술집 주인한테 잡혔죠. 그렇죠? 그럼 술집 주인이 뭐라 그래요? 술집 주인이 외상값 내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을 어떻게 해요? 외상값 채권을 내놔 행사하잖아. 돈 내놓으라고 채권을 행사하잖아. 이걸 우리가 뭐 한다 그러냐면 돈 내놔 채권을 행사하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청구한다 그래. 청구. 청구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시효가 중단돼요. 소묘의쇼가 중단된다고. 중단되면요. 그날에서부터 다시 또 1년 지나야 된다. 그럼 소묘의쇼가 중단되려면 뭘 해야 된다? 청구. 청구를 해야지 중단된다고요. 청구 안 하면요. 중단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해봅시다. 술집 외상값 채권은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왜 소멸하는 거예요? 네, 법률 규정에 소멸한다고 돼 있으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시효도 법률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정한 대로 법률 규정이 뭐라고 정했어? 소멸한다고 돼 있으니까 소멸하는 거야. 그럼 권리가 소멸하는 게 뭐예요? 권리 변동이잖아. 권리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왜 일어났어요? 법률 규정에 정한 대로 일어났다고. 됩니까?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민법 총칙에서 그 총칙이 통칙도 있고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고 그죠? 소묘의쇼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법률 행위만 시험 범위예요. 다 하는 게 아니고 뭐만 하는 거예요? 민법 총칙 중에서 오로지 법률 행위만 한다고. 법률 행위만. 그래서 이 중개사 시험 말고요. 행정사란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서는 민법 총칙을 다 해요. 그 시험에서는 통칙도 하고 권리의 주체도 하고 객체도 하고 소묘의쇼도 하고 다 한다고. 다 시험범위라고.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는요. 법률 행위만 시험범위라고요. 그럼 시험범위 아닌 거 통칙, 그 다음에 주체, 객체, 소묘의쇼 이거는 시험범위는 아니지만은 여기 나오는 용어들 있죠. 이게 우리 시험범위하고 연결돼서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 알아야 그래야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문 강의 아니면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 됩니까? 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자, 이제 여러분들 책에 하셨어. 4개 하셨어. 4개. 이 안에 다 포함돼요. 그렇죠? 근데 민법의 책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는 게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다. 그래서 요건에 해당하면 뭐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 이 효과가 뭐냐? 권리 변동이다. 응? 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건이 있어야 돼. 요건 딱 2개 있다고요.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다. 법률행위는요. 의사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하는 게 법률행위고 법률 규정은요.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정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하는 게 그게 법률 규정이고 성질 다르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법률 행위만 한다 이거예요. 총칙에서는. 그렇죠? 그럼 이제 안 하는 거 용어는 알고 가자 이거야. 용어는 제일 먼저 통칙 나오죠. 통칙에서 제일 먼저 뭐 나와요? 법원 나오죠. 그 밑에 있잖아요. 법원. 용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법원 그럼 우리가 뭐 생각하냐면 고등법원, 대법원 그거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법의 근원, 법의 존재 형식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 1조 조문 나오죠. 1조, 그렇죠? 1조 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조리에 의한다. 그럼 벌써 용어 3개 나왔잖아요. 법률은 뭐고, 그 다음에 관습법은 뭐고, 그 다음에 조리는 뭐냐, 그렇죠? 아 법률이야 조문이지 뭐 법률, 그렇죠? 그런데 관습법은 뭐냐? 관습법은 간단하게 판례요. 관습법은 뭐라고요? 판례요. 여러분들 법 공부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조문 판례 하는 거라 그랬잖아. 조문이 법률이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 뭐예요? 판례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조리가 뭐냐 이게 조리가 주방용 기구 아니고요. 얘는 신의칙이요. 조리가 뭐라고요? 신의칙이요. 신의칙. 조리는 신의칙이다.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용어 단어 외는 거예요. 응? 관습법 나온 뭐다? 판례다 판례. 조리 나온 뭐다? 신의칙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법률서부터 해보십시다. 그 밑에 보면 105조 조문 나오죠. 1조 밑에 105조 나오잖아요. 그렇죠? 105조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임의 규정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자, 이제 임의 규정이요. 임의 규정이 뭐냐? 거기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말이 어려워요. 응?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그랬잖아. 그게 임의 규정이에요. 응? 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는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임의 규정은 말 그대로 뭐냐? 임의로 할 수 있는 규정. 임의로 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 안 하고? 법대로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자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가 임의 규정인지 강행 규정인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조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임의 규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조문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다르게 우리 할 걸 정하면요.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임의 규정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임의 규정 반대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은 뭐겠어요?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강행되는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그럼 강행되는 규정은 무슨 소리예요? 법대로 해야죠. 지들끼리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들끼리 달리 못 정해요. 응? 그러니까 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얘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 그럼요. 그대로 해야죠. 지들끼리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있죠. 이렇게 돼요.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어떻게 내냐면 조문에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 문제에서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구별이 다른 데서는 중요해요. 그런데 민법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임의규정은 대부분의 채권법이 임의규정이에요.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에요. 아까 했는데 이 채권이 뭐라 그랬어요? 청구권이라 그랬어요. 청구권이요. 청구권이니까 누가 누구한테 청구해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사람이 사람한테.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채권 관계야. 그럼 사람하고 사람 사이니까 서로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원래는 대화가 돼야지. 사람하고 사람 사이니까 원래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가끔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불통이요, 불통. 그렇게 가서 얘기했잖아. 어떻게 하라고요? 하야하라고요. 퇴진하라고 그렇게 가서 좋게 얘기했잖아. 청와대 앞 200m 앞까지 가서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들을 때도 됐잖아. 그런데요. 또 국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서 뭐 하겠다는 둥, 국회에서 정해주면 하겠다는 둥. 아 그냥 물러나겠다 그러면 안 되냐 좀? 불통이야 그건. 그렇죠? 왜 불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한다. 그렇죠? 대화를 한다는 거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대화를 하는 거 기본 전제는 일단 남의 말을 먼저 들어야 돼. 그 사람 얘기를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이야. 자기가 말하는 것부터 시작이 아니고.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먼저 들어야 돼. 그리고 공감을 하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자기가 반성할 걸 반성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일단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지가 잘났거든.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 말만 하잖아요. 지 말만 하는 거야. 지 말만. 그럼 이제 불통이 되는 거예요. 응?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말부터 들어. 말부터. 수업 듣는 것도 똑같은 거야. 수업 듣는 것도 말부터 들어. 말부터. 뭐부터 해야 돼? 양을 줄여 제발. 양 늘리지 마 제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늘리지 말라고. 근데 어디 가서 이상한 걸 막 주워와. 응? 그래갖고 양을 판뜩 늘려놔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거 갖다 버리라 그럴 수가 없어. 버리라고 하면 또 싫어할 거 아니야. 응? 자존심이 또 강하잖아요. 자존심에 상처 입는다고. 왜 이런 거 보세요 막 얘기하면 응?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이럴 줄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미친다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요 제발 그래 또. 응?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 그럼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이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법은 대부분 뭐예요? 임의규정이라고요. 그런데 강행규정은 어디냐? 물권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물권은요. 뭐라 그러냐면 이 물권을 지배권이라 그래요. 지배권. 그러니까 물권은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 사람과 물건 사이요. 사람하고 물건 사이니까 서로 대화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지. 대화가 안 되니까 법대로 해야지. 그렇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탄핵해야 되는 거야. 대화가 안 되니까. 응? 그래서 물권은 대부분 뭐다? 강행규정이다. 됐어요? 그럼 법률은 어떻게 나눠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으로 나눈다. 임의규정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규정이다. 강행규정은요. 강행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예요. 용어한 거예요. 용어. 됐어요? 자, 두 번째. 관습법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106조 사실인 관습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서 관습 그래요. 관습. 자, 그러면 관습하고요. 관습법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관습하고 관습법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응? 자,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용어를 할 때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그 단어에서 출발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제목에 내용이 함축이 돼 있는 거야. 제목을 붙일 때는 그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의미로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제목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관습, 관습법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제목 보면 관습, 관습법 뭐가 다르냐? 글자 수가 틀려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고 여기요. 법자가 붙어 있잖아요. 법자가.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법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관습법은 사람들이 법이라고 믿는 법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있어요? 판례가 판결을 내렸잖아. 판결을 내렸잖아. 그럼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어 안 믿어?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습은 법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법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법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습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거래 관행, 관행이라 그래요. 관행.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래 관행 있어요? 딱 하나만 알면 돼. 거래 관행 다 필요 없고 우리 계약할 때 말이죠. 계약금 얼마 줘요? 계약금 10% 주죠. 왜 10% 줘요? 관행이요. 관행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10% 줘야 되는 거 아니죠. 관행적으로 10% 주는 거니까 5%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 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관행적으로 얼마 준다? 10% 준다 이게. 그게 거래 관행이야. 됩니까? 자, 그런데 관습법은요.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재판할 때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하급법원 판사예요. 지방법원 판사는 위에 상급법원, 대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하고 다른 판결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돼? 자기가 판결을 내릴 때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미리 어떻게 돼? 찾아봐야죠. 자기가 직권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관습법은 이런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 법관이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직권으로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습은 뭐예요? 관행이죠. 그렇죠? 그럼 지가 법관인 법관이 거래 관행을 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소송을 낸 사람이 누구예요? 원고가 어떻게 돼요? 우리 거래계에는 이런 관행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고. 법관이 지가 직권을 고려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면 그때 판단해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요. 법이니까 법관이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찾아봐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얘 법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어떻게 돼? 주장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요.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고요. 자, 관습하고 관습법 뭐가 달라요? 글자 수가 틀려요. 그렇죠? 법자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그걸로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조리가 뭐다? 신의치기다. 신의치기 뭐예요? 신의치기 뭔지 모르면 넘기시면 돼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신의칙 나와요. 신의성실의 원칙. 그래서 2조가 나와요. 2조. 응? 아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문이야. 그래서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2항이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럼 권리를 남용한 게 뭐예요?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안 한 거죠. 신의 성실을 원칙을 위반한 게 권리 남용이죠. 아니 금방 했잖아.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해야 되는데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권리 남용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나 같은 소리라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야.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어. 권리를 남용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효력이 없어. 무효. 응? 자, 밑에 보세요. 2번.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의 관계 그랬잖아요. 같은 얘기다 이거예요. 파생 원칙이란 얘기는 같은 얘기다 이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뭐예요? 권리 남용이라고요. 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효가 위반하는 효가
권리 남용이 돼서 권리 본래 행사 본래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무슨 소리예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두 글자로 하면요. 무효. 효력이 없다 두 글자로 무효.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고 권리를 남용하면 뭐가 된다? 무효.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응? 여기서 이제 용어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맨 밑에 세 번째 뭐 나와요? 금반원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나오죠. 그렇죠? 모순행위를 했다. 이게 신의칙에 반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게 어려운 말로 나와. 금반원의 원칙. 이게 우리나라 말로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용어 하는 거예요. 이 금자가 뭐예요? 금한다. 못한다는 거죠. 반은요. 반대되는 말을. 반대되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법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한 행위를 선행행위라 그래요. 나중에 하는 행위가 후행행위예요. 그러면 얘는요. 요 후행행위는 요 선행행위와 정반대 모순되는 행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요 후행행위가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천칠의 원칙을 위반한 거죠. 이거하고 정반대로 했다고. 그럼요. 이게 뭐가 돼? 신의칙을 위반한 거잖아. 금반원의 원칙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했잖아. 그럼요. 신의칙을 위반한 거잖아. 그럼 뭐가 돼? 무효. 무효가 된다 이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시켜드릴게. 자, 2차 국민담화에서 뭐라 그랬냐면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특검도 수용하겠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 인정할 수 없다. 대면 조사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 얘기는 뭐까지 안 할 거란 얘기냐면요. 이제 특검해야 된다잖아. 특검도 이제 수용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할 거라고. 특검을 임명하면 뭐 할 거야? 조사를 못하면 꽝인데. 그러면서 시간 질질 끄는 거야. 시간 끌면요 이제. 촛불도 서서히 꺼질 거다 이거야. 응? 왜 꺼져? 이제 날이 갈수록 추워지거든. 예? 갈수록 추워지잖아. 그럼 이제 사람들이요. 갈수록 안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은 서울에 눈도 내리고 그다음에 날씨도 추웠는데 오히려 190만이 모였어. 갈수록 늘어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민심에 불을 지르는 얘기지. 촛불은 시간이 지나면 꺼진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는 사우나 갔대. 그놈은 이제 다음에는 무조건 국회의원 못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갖고서 불을 질러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걸. 응? 차라리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조용히 있는 게. 응? 담화를 1차 담화, 2차 담화, 3차 담화 했는데 계속 뭐야? 계속. 응?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잖아, 지금. 금반원의 원칙, 신의칙을 위반하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에 지금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늘어난다니까, 갈수록. 응? 금반원의 원칙 이해됐어요? 우리 공부하라고요. 아주 그냥 얘를 아주 그냥 잔뜩 만들어주고 있어, 지금. 우리 공부하기 얼마나 좋은 이야, 금반원의 원칙. 그쵸?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용어하시는 거라고, 지금. 자, 통칙하셨죠? 됐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법률 하셨고, 두 번째. 관습법 하셨고, 그쵸? 관습하고 뭐가 다르냐? 세 번째. 신의칙. 신의칙이 뭐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권리 남용하면 안 되죠. 금반원의 원칙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거잖아. 그럼 뭐가 돼요? 무효. 됩니까?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뭐 보면 돼요? 권리 보시면 돼요. 권리. 그렇죠? 자, 좀 쉬었다 봅시다.